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자동차 소음 진동 현상, 로드 노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요, 로드 노이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매끄러운 노면을 달리다가 좀 거친 노면을 달렸을 때, 같은 속도로 달렸을 때, 정속으로 달렸을 때 그 소음 차이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차이가 로드 노이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그림은 로드 노이즈의 발생 경우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과도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노면을 달리고 있을 때 타이어와 노면과 어떤 이제 마찰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이 운전자 귀 위치까지 전달되는 것을 로드 노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로드 노이즈를 설명하고 싶어서요.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로드 노이즈 관련돼서 녹음을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저희가 주행을 했을 때 일정 속도로 달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뭐 엔진 소리도 있고 엔진 소리도 있고 바람 소리도 있고요, 윈드 노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리가 같이 들리지만은 타이어와 그 다음에 노면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정속으로 달릴 때 어떤 이제 소음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는데 이것을 바로 로드 노이즈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로드 노이즈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노이즈는 타이어와 노면의 어떤 이제 마찰에 의한 타이어 가진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차량 특성에 의해서 전달이 되면서 차 실내에서 로드 노이즈를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차량 특성이라고 하면요, 서스펜션의 어떤 이제 특성이 있을 거고요, 차체의 어떤 이제 특성이 있을 거고, 차 실내 음향 모드와 이제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 로드 노이즈는 이제 두 가지 음의 합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본 그림에서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그림과 이제 같은 그림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공기 전파음이 차체를 뚫고 직접 운전자의 귀 위치로 전달되는 음과, 그리고 이제 이 마찰 진동이 서스펜션을 타고 차체를 통해서 차체가 울려서 운전자 귀 위치로 음이 전달되는 고체 전달음의 합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표를 이제 간단히 표현해 보면요, 이와 같이 이제 공기 전파음과 고체 전달음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공기 전파음은 타이어 노이즈, 타이어 패턴 노이즈요, 서스펜션 진동음, 그리고 이제 차체의 음투가 성능에 따라서 이제 공기 전파음으로 운전자 귀 위치에 들리게 되고요. 고체 전달음은 서스펜션 프레임 진동, 차체의 진동으로 이어져서 운전자 귀 위치로 음이 전달되게 되는 고체 전달음이 있습니다. 이 두 음이 합쳐져서 결국 저희가 느끼는 로드 노이즈를 느끼게 되는 거죠. 로드 노이즈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노이즈의 평가는 이제 1차적으로 소음 레벨을 평가하게 됩니다. 소음 레벨은 이제 오버 레벨인데요. 이 본 그래프와 같이 이제 X축은 시간축으로 해서 Y축은 이제 소음 레벨로 해서 오버올 레벨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면 조건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매끄러운 노면, 거친 노면, 다양한 노면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속도로 주행했을 때 실내 소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귀위치나 조수석 귀위치, 그 다음에 이제 뭐 VIP 귀위치에 이런 이제 정속 60km가 이제 대표적이긴 한데요. 더 낮은 속도로, 더 높은 속도로 이렇게 이제 평가하면서 로드 노이즈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나타내 보겠는데요. 본 그림은 이제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속 60km로 주행했을 때 매끄러운 노면을 주행했을 때는 지금 레벨로 한 이제 64dB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친 노면을 주행했을 때는 70dB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초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대책을 세웠을 때, 이와 같이 이제 파란 선과 같이 이와 같이 이제 레벨을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본 그래프에서 이제 거의 이제 동등하게 보이는데 효과가 약간 뭐 한 0.5dB 이내로 이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을 했을 때 이 정도 효과가 있는 것도 로드 노이즈의 어떤 이제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적용 가능성을 비교 검토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가 초기 상태는 이제 뭐 어느 메이커의 차량 상태고 다른 메이커의 동급의 어떤 차량 상태는 이 정도 레벨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동등 수준인데 그래도 이제 뭐 파란 그래프가 좀 낫다라고 이렇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로드 노이즈는 어떤 이제 다른 소음의 영향, 특히 이제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이제 윈드 노이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속도가 정속이 60km로 주행하면서 평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오버홀 레벨을 이제 여러 노면 조건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고요. 이 평가한 소음 레벨을 일부 구간 잘라서 주파수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끄러운 노면을 주행했을 때도 주파수 분석을 해보고 거친 노면을 주행했을 때도 주파수 분석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상태와 대책 후에 이제 주파수 분석 결과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봐서 주파수 대역별로 이제 소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대역별로 나눠서 이제 로드 노이즈를 평가하는데 200Hz 미만의 소음을 이제 부밍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밍 노이즈 대역이라고 해서 이 대역에 주파수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홀 레벨도 평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Hz에서 250Hz 대역, 이 대역은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공명 주파수 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명 주파수 대역도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0Hz에서 500Hz는 럼블 노이즈 대역이라고 합니다. 럼블 노이즈 대역은 이제 와글와글한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이제 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역을 비교해서 평가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00Hz 이상 대역을 비교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역도 비교 평가해서 이제 초기 상태, 대책 후 상태 비교를 한다든지 A 차량과 B 차량의 어떤 이제 경쟁 차량 상태 간의 비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밍음, 공명음, 럼블음, 고주파음이 이제 어떤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타이어의 공명 주파수는 200에서 250Hz 대역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이어의 공명 주파수는 이제 요 타이어의 튜브에 이제 요 A-와 A-와 A를 절단면을 이렇게 이제 펼치게 되면은 이 스탠딩 웨이브가 타이어 내 스탠딩 웨이브가 이와 같이 현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 입자의 움직임이 이제 크고 적고 이런 이제 스탠딩 웨이브의 형상을 이와 같이 이제 튜브 내에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타이어의 이제 랭스 펼쳐진 길이와 이제 어떤 파장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파장이니까요. 길이 L과 파장과 같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L은 2파이 R이 되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공명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저넌스 프리퀀시는
란다분의 C니까요. 란다는 L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L분의 NC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용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승용 타이어에 쓰는 타이어는 200에서 250Hz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달기의 특성 개선과 흡차음제 특성 개선이 되겠는데요. 전달기의 특성 개선은 이제 고체 전달음을 저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체 전달음은 저희가 이제 500Hz 미만의 저주파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강성을 증대시킨다든지 진동 절연을 증대시키는 대책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예는 본 그림과 같이 이제 어떤 프레임에 어떤 이제 레인포스를 증대해서 강성을 증대한다든지, 마운트에 러버를 추가 적용해서 진동 절연을 시킨다든지, 러버 마운트의 특성을 개선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러트 마운트의 어떤 이제 마운트 포인트의 입력정 강성, 인프 포인트 스티프니스라고 하죠. 그런 이제 강성을 증대시킨다든지, 러버를 추가 적용해서 절연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필에 이제 필도 어떤 이제 강성, 디자인 요소도 강하지만 요즘에 이제 강성, 웨이트는 줄이면서 강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이제 대책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이제 고체 전달음을 저감하는 전달계 특성을 개선하는 대책이 되겠고요. 흡차음 특성 개선은 이제 공기 전파음을 저감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Hz 이상의 고주파를 저감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흡음제나 차음제를 추가 적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흡차음제의 이제 재질의 특성을 변경한다든지, 재질을 바꾼다든지, 두께를 늘린다든지, 밀도를 증대시킨다든지, 이러한 이제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물론 이제 원가 절감이나 차량의 그 어떤 그레이드에 따라서 차등돼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흡차음 대책은 이와 같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카펫 플로어 이런 이제 대책도 어떤 이제 흡음력이나 차음 특성이 좋은 그런 이제 대책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이제 차음의 특성에 아주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될 게 각종 크로메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 크로메트들인데, 어떤 이제 틈새에 실이 이제 그 구멍이 이제 생긴다라고 하면은, 틈새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차음 특성이 굉장히 이제 악하다기 때문에 이런 이제 크로메트의 형상이나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휠의 어떤 이제 타이어의 공용 주파수를 저감하기 위해서 헬무트 레조네이터를 이와 같이 이제 적용을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타이어에 이와 같이 이제 스펀지 PU 폼을 적용을 해서 공명음을 저감하는 대책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 노이즈에 대해서 이와 같은 대책을 적용해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콘크리트路면이 많고요. 해서 이제 로드 노이즈에 굉장히 이제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면의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로드 노이즈를 개선하기 위해서 메이커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드 노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